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려견 교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반려견 라이프스타일 매뉴얼의 저자 유준호입니다. 우리도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덧 1,500만 명이 되었고요. 이제 4가구 중에 1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80% 정도에서 한 586만 마리 정도의 강아지들과 살고 있는 반려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견 시대를 맞아서 보호자들은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아이들과 제대로 교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반려인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밥을 주고 또 산책하고 병원에 다니는 기본적인 반려견 케어를 이외에 이젠 우리 반려견들과 정서적으로 더 긴밀하게 교감하고 공감력을 높여서 짧은 견생을 살다가는 아이들과 더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 이런 흐름에 맞는 반려견 교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반려견과 교감이 필요해 라는 주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개의 조상 회색 늑대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와서 반려견으로 진화하게 됐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개의 가축화와 반려견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고 또 인간에 의해서 가장 먼저 가축화되었던 동물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소나 돼지, 닭, 염소, 오리 이런 여러 가축화한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개에게 노동 의무를 면제해주고 또 집안에까지 불러들여서 친구나 동반자로 생각하며 반려견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주면서 같이 살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반려견 명언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인간은 개에게 사랑을 주지만 개들은 우리에게 삶의 전부를 줍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개들은 우리 반려인들에게 어떤 존재들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에서 40,000년 정도 전에요. 굶주린 회색 늑대 무리들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뒤져서 먹게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산에서 어렵게 사냥을 해서 먹지 않고 또 굶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사람들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인간들 곁에 머물게 되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늑대들이 다시 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의 가축화와 반려견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늑대들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가축화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 이런 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동물 학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강아지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타고난 친화력 또는 교감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주장하는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늑대들은 사람들에게 점점 길들여졌는데요. 사냥에 협조하고 남겨진 고기를 얻어먹고 또 밤에는 맹수가 민가에 내려오는 것을 짖어서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사냥과 경비 업무 외에도 개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귀염성 그리고 충성심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사게 되고요. 결국 오늘날 친구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안방까지 점령하는 반려견의 위치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동물 중에서 유독 강아지들에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가족이나 친구로서 같이 지내게 되는 이유를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교감하는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학계에서는 결국 개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개들이 반려견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개들이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인간이나 강아지의 몸속에 똑같이 엄마와 아기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주는 호르몬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개들이 수천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의 친구가 되고 또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개와 사람의 교감과 가축화의 과정에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별로 그 바뀐 개의 존재의 의미,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강아지를 옆에 두고 기워하는 애완견, 펫이나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1983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강아지가 사람들의 삶의 동반자고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서 애완견이 아니고 반려견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4집 중에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진입해 있고요. 반려가구인 89%에서는 반려동물은 우리의 엄연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는 펫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반려견이 우리 생활과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인 펫팸족, 펫과 패밀리의 약자를 줄여서 쓰는 펫팸족, 이런 말도 있고요. 자녀 대신에 결혼을 한 후에 반려동물과 같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딩펫족, 또 반려견을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인 펫미족도 쓰고 있고요. 이런 이제 펫과 관련된 여러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반려동물 입양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를 두고 팬데믹 펫이라는 신조어도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젠 우리 사회도 반려견을 사람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르면은 강아지들이 먼 옛날에는 인간의 사냥, 경비, 이런 노동의 조력자 시대에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애완견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노령화가 되고 또 혼자 살아가는 독신 가구나 소가족들이 많아지면서 반려견들이 당당한 새로운 가족이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함께 지내는 그 반려견으로서 급속하게 그런 존재 의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화된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반려견 시대에 우리가 강아지와 같이 산다는 것, 이게 반려견에게 정해진 시간에 밥과 물을 준다는 것, 또 적절한 산책을 해주고 또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 삶의 동반자들인 반려견들에게 보호자들의 의무를 다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동물이고 또 복날에는 사람들의 원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몸보신하는 고기의 존재들이었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당연히 개들은 밖에서 집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경비견의 역할에 만족했었죠. 자, 반려견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상 아이들의 유일한 잘못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그네스 턴불이 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명언을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반려견들의 수명은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고요. 우리 인간들의 시계보다는 6배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처럼 짧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보호자들은 1분 1초라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이들과 진정성 있게 교감하고 이렇게 지내야지만이 나중에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반려견의 양육과 동행의 개념이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들이 더 행복해 하는지,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반려견과 같이 산다면 우리 삶의 동반자인 우리 강아지들과 내밀한 소통을 통해서 내 아이와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려견 교감이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강의 주제입니다.